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동기기에 대한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파트고요. 동기기는 직류기와 다르게 이제부터는 직류기는 이렇게 파형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죠. 한 방향의 전류 혹은 한 방향의 전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동기기부터는 교류입니다. 그래서 동기발전기, 교류발전기, 동기전동기, 교류전동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동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동기기는 동기발전기와 동기전동기를 다 뭉쳐서 동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동기기가 무엇이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장의 회전 속도와 계자의 기계적인 속도가 항상 같도록 운전되는 기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3번부터 좀 봐볼까요? 그래서 동기기의 종류는 동기발전기가 있어. 동기발전기는 말 그대로 전압을 만드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계자가 뭐였어? 자속을 발생시키는 녀석이었죠. 그래서 이 자속을 발생시키는 녀석이 회전을 한대요. 그래서 이 자속이 일정한 속도로 전압을 만들 건데, 자속이 일정한 속도로 돌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압도 일정한 주파수의 전압, 이 회전 속도와 일정한 그 맞는 전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기계를 동기발전기라 하고요. 동기전동기는요, 희한하게 이 전동기에 삼상 교류 전압을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배울 거지만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겨요. 이 회전하는 자기장을 따라서 똑같은 속도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 자기장 속도를 얘도 계자가 돌 거거든요. 계자가 그 속도 그대로 따라 돌아서 똑같은 속도로 도는 전동기입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발전기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발전기 내려가기 전에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일정한 속도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정 속도가 이게 처음에 만들어지면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기기가 동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처음 만들어지는 속도, 그 속도를 우리는 동기 속도, 영어로 synchronous speed라고 해요. 그래서 속도를 우리가 n이라고 썼잖아요. synchronous를 붙여. 그래서 ns가 나오고 얘를 뭐라고 불러? 일정한 속도, 동기 속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결론식만 봐봐요. 동기 속도는 P가 뭐였어요? 그렇죠. 극수를 의미해. F가 뭐예요? 프리퀀시죠. 주파수를 의미해.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돼.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직류기 배웠으니까 직류 발전기라고 생각하고 계자가 있어요. 전기자가 돌 거예요. 이렇게 얘가 한 바퀴 돌면 이런 파형이 나올 거예요. 그쵸? 지금 이 꼭대기점은 이 극 아래에 있을 때, 그래서 여기가 N극일 때 가장 큰 기전력을, S극 아래에서 가장 큰 기전력을 만들어낼 거야. 자, 우리 이거 1초당 만들어지는 파형의 개수를 주파수라고 전기 이론 시간에 배웠습니다. 주파수를 봤더니 지금 몇 극이에요? 2극짜리죠. 그리고 나누기 2를 하니까 딱 파형 하나 나오잖아. 이게 초당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계속 나오겠죠. 곱하기 초당 회전수를 하면 돼요. 자, 이번엔 이런 주파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얘는 극이 몇 개란 뜻이야?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만큼 나왔다는 건 극이 4개란 뜻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요런 파형이 나오겠죠. 그럼 주파수는 4극이죠. 하나, 2개 나왔잖아. 그쵸?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초당 회전수에 따라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결론을 내면은요,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파수는 극수를 2로 나누고 초당 회전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속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중심으로 식을 좀 바꿔보면은요, 회전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P분의 EF, RPS죠? 얘가 뭔데? 초당 속도. 자, 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초에 한 바퀴 돈대요.
그러면 60초에 몇 바퀴 돌아요? 60바퀴 돌 거 아니야. 60초를 우리 뭐라고 불러? 1분이라 그러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0 RPM이 되는 거고 얘는 얼마 되는 거예요? 1 RPS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RPS가 아니고 RPM으로 표현하고 싶대. 그럼 여기다 몇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60만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분당 속도를 나타내면 P분의 120 FRPM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동기 속도의 결론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할게요. 아까 뭐 계좌가 회전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구조부터 가도록 할게요. 발전기가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 자, 고정돼 있대. 누가? 전기자가. 직류기는 어떻게 됐어요? 계좌가 이렇게 있어요. 계좌 고정, 그죠? 그 다음에 안에서 원통형의 전기자가 어떻게 돼? 회전해요. 이게 바로 직류 발전기의 모습이었다면 자, 동기 발전기의 모습은 이거예요. 엄청나게 크대요. 여기에 권선이 막 감겨 있어. 이런 식으로. 얘가 누구야? 얘가 전기자야. 이렇게요. 그리고 요 안에서 회전을 할 건데 얘도 이렇게 권선이 막 이렇게 감겨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여기도 전류를 흘려주면 극으로 전자석이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돼? 계좌가 되겠지. 계좌가 회전하는 거예요. 계좌가 회전하면 자속이 계속 N극에서 S극으로 갈 거니까 회전 속도에 따라서 여기 뭐가 생기는 거야? 자속의 변화량이 생기고 자속의 변화량만큼 뭐가 생긴다? 기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책으로 정리할게요. 그래서 고정 전기자는 계좌가 회전을 할 거야. 그래서 이 회전하는 자속을 끊어서 전기자 권선에다 기전력을 이렇게 유기한다 했어요. 이렇게. 그런 방식이고. 자, 얘는 교류 발전기고 삼상교류 발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Y결선이냐 델타 결선이냐 결선법을 결정해야 되죠. 근데 무슨 결선한데? Y결선한데. Y결선이 뭐였어요? 중성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 가는 거야? 여기 보면은 A 다시 이렇게 막 집어넣는 막 이렇게 감았어. 그리고 B 다시 여기도 이렇게 감고 C 다시 여기도 이렇게 감았겠죠. 안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삼상으로 결선을 했을 건데 여기 A에서 나가, B에서 나가, C에서 나가. A 다시 B 다시는 한 선으로 묶은 점에서 나가.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A, B, C에 세 개를 묶은 중성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마치 뭐처럼? Y자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A, B, C.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중성선. 중성점에서 선 빼면 중성선이 되죠? 요게 되더라. 이게 바로 Y결선이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Y결선이고 그러면 물어보겠죠? 자, 여기 밑줄 그으면서 볼게요. 왜 델타 아니고 Y결선으로 하나요? 자, 이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중성점 접지를 중성선에다가 연결해서 접지를 연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안 좋은 일이죠? 이상전압이 발생해도 뭐가 좀 쉬워요? 괜찮죠? 안전해요? 이런 의미잖아. 그리고 Y결선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Y결선은 요렇게 봐봐. 여기가 상이죠. 상이 발전기 내부라고 생각해. 여기는 선과 선 사이, 선간이라고 표현하죠. 외부에 걸리는 전압인 거야, 부하에. 그러면 선간, 외부에 걸리는 전압보다 발전기 내부에 걸리는 전압이 어때요? 더 적어. 이러니까 더 낫지. 델타 결선에 비해서 전압이 더 적으니까 절연이 쉬워요 라고 말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3고조파든 뭔지 모르겠어. 무튼 고조파가 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3고조파에 의한 순환 전류가 권선 내에 흐르지 않아요. 왜요? 외계인 우리 접지할 거니까. 이상전압 걸리면 전류가 이 접지를 통해서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지 않아. 그래서 파형 왜곡, 이 고조파가 하는 역할은요. 우리가 예쁜 파형의 전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왜곡이 생겨요. 왜곡이란 말 찌그러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찌그러져. 그래서 파형 왜곡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Y결선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야 결국에?
안전, 전압도 더 낮고, 그쵸? 중성점 접지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뉘앙스를 우리가 좀,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계좌를 볼게요. 전기자는 고정, 계좌가 회전이에요. 우리 직류 발전기랑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반대야. 그래서 회전 계좌다. 자속을 발생시키면서 회전합니다. 실제로는 뭐 이렇게 철심에다가요. 이렇게 코일을 감아가지고 이게 전화번을 달아주면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여기가 N극, S극이 될 거 아니에요. 자속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거야. 그래서 얘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속을 발생시키면서 회전하면서 전기자 권선의 자속을 여전히 자속 발생의 역할을 합니다. 자, 생김새가 두 가지가 있대요. 극이 돌출됐냐 아니면 원통형이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돌출된 자극이라는 건 N극과 S극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딱 봐도 명확하잖아요. N극, S극. 그러니까 얘는 극을 많게 만들어도 된다고요. 막 몇 개를 막 갖다 붙여도 NS의 구분이 명확해요. 그래서 다극기, 많을 다짜죠. 극을 많은 애로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전력이라는 녀석은 자속에 비례하잖아요. 자속이 크면 클수록 기전력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는 조금 느려도 돼. 왜? 자속이 원체 많으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고 좀 느려도 기전력은 크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속기기에 사용이 된대요. 대표적인 게 수차. 수차는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높낮이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돌리는 발전기죠. 그래서 저속기기에 얘를 사용하고요. 비돌극형은 원통형이에요. 근데 얘를 극을 계속 나누면 약간 피자처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극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 뭐처럼? 돌극형처럼. 그래서 얘는 다극기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속이 적죠. 그럼 얘는 뭘 해야 돼? 더 노력을 해야 돼. 회전 속도가 빨라야 돼. 그래서 고속 기기에 사용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터빈 발전기에서 열로 증기를 만들어서 빠르게 돌리는 그런 터빈 발전기 등에 사용되는 게 바로 비돌극형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비돌극형이 빠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극수도 작잖아?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소의 극수는 몇 극이에요? 그쵸? 1극이라고 절대 하지 마요. 왜냐면 NS는 항상 쌍으로 같이 다니니까 최소가 몇 극? 2극이야. 우리나라 상용 주파수가 몇 헤르츠라고 했어요? 그치? 60헤르츠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최소의 극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가 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속도 배웠다. 그쵸? 속도는 P분의 120F입니다 했단 말이야. 소극기는 2극이 가장 적고 우리나라 상용 주파수는 60Hz니까 3600rpm이 엄청 빠른,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다, 최고 속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우리 문제에 2극이고 60Hz일 때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3600이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계좌의 구조 중에서요. 우리가 계좌를 뭐 시킨다 그랬어? 회전시킨다 그랬어. 또 물어보잖아요.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시험 문제 나오겠죠?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기계적인 측면이 있고 정기적인 측면이 있어요. 기계적인 측면은요. 일단 계좌를 회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규소의 함유량이 전기자보다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철의 함유량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좀 튼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기자 같은 경우는 무진장 크고 건선이 엄청 많이 감겨 있잖아요. Y결선으로. 구조적으로 너무 복잡해. 근데 계좌는 어때요? 계좌는 그냥 단순해. 이렇게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좀 구조가 간단해서 돌리기가 좀 더 수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정기적인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전기자의 기전력이 걸리면 이 기전력이 약 20kV 이쪽에서 이제 만들어진대요. 이 정도의 기전력이 걸린대. 약 2만 볼트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리는 계좌는요. 여기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얘를 계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직류 100에서 250V 정도? 굉장히 저압이죠. 그래서
요 정도 저압을 넣기 때문에 크게 뭐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계좌를 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측면에서는 계좌를 돌리는 게 더 안전하죠. 그래서 돌려요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여자기라는 구조인데 여자기가 뭐예요? 얘를 여자, 자속 발생시켜주는 기계. 다시 말해서 요 전원 세트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 권선에 100에서 250V의 전압을 인가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여자기가 있고요. 자, 지금 아까 방금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동기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자에 유기되는 기전력이 약 한 20kV 이쪽 저쪽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전압이죠. 전압이 높으니까 뜨겁다고. 그래서 냉각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냉각 방식도 수소를 이용한대요. 수소 냉각 방식을 채용합니다. 얘도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뭐냐? 일단 수소의 비중이 공기보다 작아. 그러니까 차지함이 작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 차지함에 따른 손실, 다시 말해서 풍손도 감소하고요. 비열이 공기보다 크대요. 비열이 공기보다 크다는 말은요. 그냥 엄청 쉽게 생각해서요. 수소의 자기 온도 주머니가 이만하고요. 공기의 온도 주머니가 이만하다고 보면 열발산, 그러니까 빨리 뜨거워진다는 자기 온도 주머니를 다 채운 다음에 외부로 열이 발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장에서 보면 공기는 빨리 지 온도 주머니 채우고 외부로 열 발산이죠. 반면에 수소는 어때요? 좀 더 오래 걸리겠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냉각 효과가 크다라고 말해. 왜? 천천히 뜨거워지니까. 그러니까 출력이 증가한다. 수소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이제 순도가 좀 낮아지면 폭발 위험성이 있어. 그러니까 방폭 설비라는데 방폭 설비는 밀폐합니다. 그러다 보니 폐쇄형 구조로 소음이 작다라는 장점도 동시에 있을 수 있고요. 대신에 좀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게 바로 수소 냉각 방식이다. 이것도 한번 그냥 읽고 이해만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동기 발전기가 어떻게 생겨먹었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땠어요? 전기자는 고정돼 있어요. 계좌는 회전해요. 여기까지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전기자는 Y 결선을 했고요. 계좌를 회전시키는 이유도 있었어. 더불어서 뜨거우니까 우리가 냉각 방식을, 수소 냉각 방식을 채용한다까지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발전기에서 뭐가 만들어져? 기전력이 만들어져. 어디서 만들어져? 전기자에서 만들어지죠. 그럼 다시 한번 전기자를 어떻게 감을 것이냐에 따라서 기전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 권선법이 나오게 되고요. 자, 우리 전기자 권선법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요. 무슨 권 쓴다 그랬어? 겉에 표면에만 감는 방법, 고상권이라고 했어요. 고상권으로 사용하면서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감는 거. 회로권이라고 했고 슬롯 하나에 여러 개의 도체를 집어넣는 방법을 이층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직류 발전기 혹은 직류 전동기에서는 이층권 하고 이게 중권이냐 하권이냐 이렇게 나눴다면 동기 발전기에서부터는요 하권 아닙니다. 중권으로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중권을 쓰고요. 중권 중에서도 단절권을 씁니다. 자, 단절권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쓰냐면 분포권을 써요. 시험 문제 단골이에요.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절권이 뭐고 분포권이 뭔지 알아야겠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단절권과 전절권인데 단절권의 반대말이 전절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절권이라는 건 요 N극 밑에서 전선이 들어가면 S극 앞에서, 다시 말해서 요 들어간 지점과 나오는 지점의 각도가 180도야. 요렇게 빼는 걸 전절권. 그러니까 전체 권선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똑같겠죠. 자, 근데 단절권은 뭐냐면 여기 단자는 짧을 단자야.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는 곳은 똑같았어요. 들어가서 좀 더 먼저 일찍 나와버리는 거야. 다시 말해서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어때요? 각도가 180도가 안 돼. 이걸 우리는 단절권이라고 해요. 그럼 어때요?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 더 길겠죠.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가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우리가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 하면서 기전력의 방향을 하면서 그 크기는 속도에 비례하고 자속 밀도 비례하고 도체 길이에 비례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도체 길이가 어때요? 얘는 한 번 감으면 도체 길이가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오지. 그럼 여기서 기전력, 여기서 기전력 총 몇 이가 나와? 2가 나온다고. 근데 얘는 어때? 여기는 2죠. 얘는 2보다 몇 퍼센트 좀 더 짧겠지. 그쵸? 그러면 이 둘이 합친 거랑 얘 둘이 합친 거랑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요. 전절권이 더 크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질문 가야죠. 아, 선생님, 전절권이 기전력이 더 크게 나오는데 왜 단절권을 쓰는 거죠? 전절권 안 써요. 안 써. 단절권 쓴다고요. 왜 단절권 쓸까요? 왜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일단 우리 이유를 먼저 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 7번에 있습니다. 단절권의 특징, 기억이에요. 고조파 제거 목적이야. 아까 제가 고조파가 끼게 되면 어떤 걸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파형이 찌그러진다, 외형이 생긴다, 왜곡이 생긴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조파 제거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해서 예쁜 파형의 유기 기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야? 고조파 제거의 목적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파형을 예쁘게 개선시키기 위함이죠. 네, 그래서 단절권 써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동기기는요, 일정 속도로 돌아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고조파가 끼면요, 일정 속도 구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단절권을 쓰는 거죠. 고조파 제거하니까. 그래서 아, 얘는 안정도가 훨씬 중요한 기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인 거. 도체 길이가 감소하죠. 전절권보다는 짧잖아. 그래서 이제 좀 더 경제적이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계적 크기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전절권에 비해서 유도 기전력이 감소해. 자, 그 얼만큼 감소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단절 계수라고 할 거예요. 6번만 보세요. 6번. 그러면 단절 계수가 뭐냐면 전절권으로 뽑았을 때 그 기전력 기준으로 봤을 때 단절권으로 하면 얼마나 덜 나오냐를 본 게 이제 단절 계수예요. 그래서 단절 계수를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더래? 이렇게 나오더래. 최근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다음 중 단절 계수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그냥 요거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절 계수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식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분포권 봐야죠. 그쵸? 그러면 분포권이냐? 반대말은 집중권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자, 집중권은 제가 6개의 도체를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여기 6개를 한 개에다가 다 때려 박는 거. 이거 전절권. 근데 분포권은 분포시키는 거예요. 말대로. 자, 그럼 봐봐요. 여기에는 얼마가 나와? 6, 2가 나올 거야. 그쵸? 여기는 2, 2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전력은 누가 더 커? 집중권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쵸? 더해지지 않죠. 병렬 회로수니까 2,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집중권이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집중권이 큰데 왜 분포권을 사용하죠?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유는 누구하고 동일하냐? 단절권과 동일합니다. 자, 분포권의 특징 8번 보실게요. 왜냐? 고조파를 제거해 주거든요. 다시 한번 목적은 같다. 뭐에? 고조파 제거의 목적이 있고 그러면 뭐가 된다? 파형이 개선이 되더라. 안정도 높아지더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때려 박으면 큰 전압이 걸린 만큼 큰 이제 거기서 열이 더 많이 발생할 건데 분포권 하면 북부 과열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단점은 뭐예요? 집중권에 비해서 기전력 감소한다. 얼만큼 감소하냐? 아까 단절 계수 봤었죠? 그래서 분포권을 이제 사용함으로써 얼만큼의 비율로 더 작아지냐를 계산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냥 분포권을 쓰면 좀 더 기전력이 작게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봐봐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구조 봤고, 그 다음에 지금 전기자 권선법까지 갔어요. 전기자 권선법은 우리가 고상권, 표면에만 감는 거, 회로권, 이층권, 중권, 그리고 분포권이냐 단절권이냐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도 기전력도 계산해 봐야죠. 보니까 굉장히 하기가 싫어요. 그쵸? 자, 유도 기전력 유도하는 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패러데이 렌츠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발전기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계산해 보니 자, 우리는 결론만 볼 거야. 여기 나왔어요. 결론은 4.44의 폰이래요. 결국에 뭐예요? 아, 발생하는 기전력은 자속에 비례하고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구나. 이게 아는 것. 권수죠. 권수에 비례하는구나. 그리고 뭐만큼? 분포권을 사용한 만큼, 단절권을 사용한 만큼 기전력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 발전기 유도 기전력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동기 발전기의 구조, 전기자, 권선법, 그리고 계산하는 유도 기전력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한 특징을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배운 내용, 뒤편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한번 미리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